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분명 밖에서는 성실한 가장이고 유능한 부장님이며 어디서나 참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것처럼 시리고 허전할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함도 가졌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거울 속의 나는 왜 이토록 낯설고 초라해 보일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타인의 평가라는 저울 위에 나를 올려두고 삽니다. 상사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가도 동료의 무심한 눈빛 하나나 부하 직원의 냉소적인 반응 하나에 밤잠을 설치며 내가 뭘 잘못했나 수천 번 자책하곤 하죠. 밖에서는 훌륭한 어른의 가면을 쓰고 웃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그 가면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예민하거나 소심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뇌가 타인의 인정이라는 치명적인 마약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이 중독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의 절반을 달려온 지금 우리는 아주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공들여 쌓아온 좋은 평판과 사회적 인정이 사실은 나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개 목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김주한 교수의 뇌과학적 통찰과 짓밟힌 10,000원짜리 지폐가 주는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삶을 타인의 손에서 다시 빼앗아 오는 법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인정 중독의 가장 비극적인 지점은 내 삶의 주도권을 통째로 타인에게 넘겨준 심리적 개 목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김주한 교수가 지적했듯 인정 중독은 타인의 반응에 따라 내 기분이 널뛰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인이 칭찬하며 쓰다듬어주면 꼬리를 흔들고 조금만 눈치를 주면 주눅드는 상태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장에서 공들여 쓴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아무 말 없이 책상 한쪽에 치워버립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시나요? 아니면 퇴근길 내내 내가 뭘 잘못 썼나? 나를 무능하게 보진 않을까? 라며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쓰시나요?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지금 타인의 침묵이라는 목줄에 묶여 숨가쁘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비극은 반복됩니다. 주말 내내 가족을 위해 운전하고 맛집을 예약하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배우자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때 치밀어 오르는 그 뜨거운 분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건 순수한 희생이 아니라 나 이렇게 고생했으니 나 좀 알아줘 라는 인정에 대한 갈구입니다. 인정이라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무기로 비수를 꽂습니다. 인정 중독은 당신을 다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정작 나라는 주체는 텅 비어버린 껍데기로 만듭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나를 관리하느라 진짜 나를 돌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 목줄을 쥔 손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그 손은 상사도 배우자도 아닙니다. 바로 타인에게 리모컨을 넘겨준 당신 자신입니다. 왜 우리는 남의 비난 한마디에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질까요? 뇌과학의 판독 결과는 놀랍습니다. 우리 뇌의 등측 전대 상피질은 사회적으로 거절당했을 때 뜨거운 물에 대거나 칼에 베인 것과 똑같은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즉 타인의 무시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으로 체감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가치의 불변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에서 자주 드는 10,000원짜리 지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빠빠타 신권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바닥에 던졌고 구두로 짓밟고 심지어 침을 뱉고 흙탕물에 비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지폐는 이제 얼마일까요?
네, 여전히 10,000원입니다. 조금 구겨지고 냄새가 날 순 있겠죠? 하지만 은행에 가져가면 여전히 10,000원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심지어 반으로 찢어져도 4분의 3만 남아있으면 그 가치는 온전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닥에서 짓밟히고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구겨졌다고 해서 당신의 본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상대적 가치에 매몰되어 삽니다. 남보다 좋은 차, 남보다 높은 직급이 나를 증명한다고 믿죠. 하지만 그것은 외부의 환경에 따라 변하는 변수일 뿐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는 그 어떤 비난과 멸시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상수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당신이라는 지폐 위에 묻은 흙먼지일 뿐입니다. 툭툭 털어내면 그만인 것들에 당신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당신은 짓밟혀도 여전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인정 중독의 감옥에서 나가는 문은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타인에게 평가받는 대상으로만 존재해 왔습니다. 면접장에 선 수험생처럼 늘 타인의 채점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위치였죠. 이 대상의 위치에 머무는 한 당신은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시험대에서 당당히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행동의 주체로 재정의하십시오. 주체가 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타인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구걸하는 대신 당신이 먼저 타인에게 사랑과 연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정교한 뇌과학적 전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가엽게 여기거나 사랑을 베풀 때 우리 뇌의 사령부인 전전두피질이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전전두피질이 깨어나는 순간 불안과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체는 조용히 입을 다뭅니다. 남의 눈치를 볼 때는 사들사들 떨리던 내가 저 사람 참 힘들겠구나 라고 연민을 갖는 순간 가장 평온하고 단단해지는 역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례를 들어볼까요? 회의 중에 동료가 내 의견을 날카롭게 깎아내립니다. 예전 같으면 나를 무시하나? 라며 자책했겠죠. 하지만 주체가 된 당신은 이렇게 판독합니다. 저 친구 요새 성과 때문에 압박이 심한가 보네. 오죽하면 저렇게 날이 서 있을까? 공격의 화살을 맞고 아파하는 대신 화살을 쏜 사람의 결핍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은 밖에서 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주체가 되어 안에서 문을 열고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인정 중독이라는 긴 터널의 끝에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척 하면서도 유독 자신에게는 가장 엄격하고 가혹한 판사가 되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 사회적으로 조금 뒤처진 것 같은 성취, 부모로서 부족했던 순간들을 끊임없이 되짚으며 자신을 채찍질하죠. 하지만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이 말했듯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나가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나입니다. 지금껏 가족을 지키고 사회의 일원으로 버텨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자기 긍정은 전전두피질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영양제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당신과 진지하게 내면 소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동안 남들 비위 맞추느라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너를 믿어줄게. 이 낯간지러운 한마디가 외부에서 듣는 100마디 칭찬보다 당신의 뇌회로를 더 강력하게 재설계합니다. 타인의 인정은 마약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나지만 자기 자신의 인정은 당신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채워줍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들의 숙제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당신의 숙제입니다. 이제 남의 숙제는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의 숙제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순간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진짜 자유입니다.